자, 여러분 교재 거기에 146쪽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거든요. 이쪽에서 좀 우리가 잘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밑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고, 이 내부 측면의 원칙이 있고, 밖에 외부 측면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토대가 되는 원칙. 자,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우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변동이에요. 자, 두 원칙, 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는데, 우선은 출제 이유는 두 원칙 중 이 변동을 우선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우리 관련해서, 자,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148페이지 11번에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항상 변동함에 따라 변화를 한다는 원칙인데,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이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 인정된다. 이 기준 시점 확정이 우선 필요를 하고, 자, 12번은 예측이죠.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이 수익성이나 쾌적성, 예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여기는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에 있어서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이 미래의 이익을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개념과 관련 있는 것이 우리는 예측의 원칙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를 하면요, 이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정답을요, 우리 균형을 정답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의 원칙을 출제위원들은 정답을 많이 묻기 때문에 올해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게 이 균형. 이 균형을 우선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다. 자,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여기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성 요소란 말이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이 내부 구성 요소, 이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 균형에 위배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전원주택에 있어서 복도의 청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적 감가, 사례는 28회 시험에는 사례를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기능적 감가, 기능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자, 이 지문이 균형에서 제일 우리 단골로 출제가 되는 지문이다.
자, 균형의 원칙이 있고 또 우리 수익,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 나오죠. 147페이지에 거기에 4번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개념이죠.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이 생산성의 원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거든요. 이 생산 요소가 있어요. 자, 생산 요소가 있는데 이 생산 요소에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토지가 있는데, 우선은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는데 이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노동에 대한 대가, 이 총 수익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잔여라고 하거든요. 이 잔여가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 수익, 이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 잔여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는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에서 건물의 순수익을 뺀 토지에 대한 순수익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이 토지 잔여법의 성립, 이론적 근거가 그런데 하여튼 시험에 잔여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기여의 원칙 또는 공헌의 원칙이죠. 자, 여기는 부동산 전체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 각 구성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이 기여의 원칙인데,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기여도의 밑줄 1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기여도의 밑줄. 자, 이런 의미거든요. 기여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1층, 2층이 있는데 이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 3층의 요 일부분, 이 3층의 일부분을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해요.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 3층의 이 부분을 증축을 하는데 이 3층 이 일부분이 이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공헌하느냐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여 정도가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증축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거기 뭐가 출제하는 거죠? 우리는 추가 투자. 이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맨 밑에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밑줄. 147페이지 맨 밑에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밑줄.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보기 5개 내잖아요. 5개 낼 때 지금 변동, 균형, 수익 배분, 기여 여기 많이 내거든요. 또 이제 외부 측면에서의 원칙에서 또 균형과 더불어서 정답을 많이 묻는 게 뭐죠? 적합은 외부 측면인데, 자, 28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균형과 더불어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우리는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고,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자, 적합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외부 환경에 토지 이용에 어울리지 못하면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우선 관련이 있다.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48페이지 맨 위에 외부 환경에 적합 밑줄 긋고 바로 밑에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외부는 뭐죠? 외부 효과를 배웠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게 외부 효과죠. 외부성. 자, 또 경쟁. 자, 경쟁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여러분 초과 이윤이 꼭 지문에 나오는데, 자, 초과 이윤이 있다. 자,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하는 거고요. 초과 이윤이 없어졌어.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지는 거. 경쟁이라는 용어는요, 꼭 지문 속에 초과 이윤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7번째 줄 148페이지 초과 이윤이 나오면 하여튼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자, 여러분이 이건 직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직접이 관련 없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있죠. 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체의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대체의 원칙이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자, 여러분 147페이지에 우리가 보시면은 거기에 박스에 디귿 지문이 많이 나오죠. 부동산의 효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효용, 유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그 디귿 체크해 주세요. 박스에 그 디귿이 우선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 평가의 3방식에 있어서 성립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 원칙입니다. 자, 기억과 디귿 우선 알아두시고 14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뭐죠?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입니다.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되겠다. 수요 공급의 원칙.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우리가 변동, 균형, 수익 배분, 기여, 적합, 경쟁, 대체, 여기서 보통 5개를 뽑아서 옳은 것, 틀린 걸 물을 때 정답은 균형, 적합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균형, 적합을 신경을 많이 써 두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자,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 우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감정 평가에, 여러분 이렇게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이 속한 지역을 우리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동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명이, 시흥 예를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이 뭐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분석은 우선은 지역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이 많거든요. 이 지역 내 부동산이 많은데 그 지역 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전문용어로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요. 이 표준적인 사용의 형상 그리고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해서 그 지역 내, 요 부동산 여기 많다고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을 전문용어로 가격 수준 또는 가치 수준이라고 해요. 시험에는요, 가격으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가격이 아니라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인데 여러분이 27회 또 30회 시험에 의의는 단골로 출제를 해요. 의의는 출제를 단골로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은 자 의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성립 근거는 우리 여러분 토지 특성에서 배웠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성립 근거는 부동성에 근거한다. 자, 그리고 절차상 선후 요것 절차상 어디가 먼저 분석하느냐 선후 관계 요것도 한 5번 출제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의의와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뭐가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이 이루어져요. 이 개별 분석이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역 분석 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개별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뭐죠? 후행 분석. 27회 또 정답으로 물었죠. 시험에 한 5번 또 지문에 출제를 했습니다. 선행, 후행. 자, 그리고 분석 범위를 보면은 분석 범위는 여기는 뭐를? 요 지역, 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관련 가격 원칙을 보면요. 자,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무슨 원칙?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우리는 어울리고 있느냐, 적합한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 있는 게 우선 지역 분석의 목적이죠. 자, 149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에 의해서 거기에 표준적 사용,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판정, 밑줄.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포인트, 그 시험에는 그 지문 2개를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보면 3가지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군으로 분류한데 이 3가지를 분석합니다. 자, 인근 지역 보면요. 거기에 의 보세요. 개념.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에 그게 포인트예요. 요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뭐다? 지역 요인. 여러분 거기에 또 네모에 지역 요인 할 때 지역에 또 네모.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3년 전에 또 뭘로 출제했어요? 이걸 개별로 출제했잖아요. 3년 전에 이걸 지역을 개별로 출제했습니다. 개별이 아니다. 지역 요인.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인근적 개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징에 보세요. 특징에 해당 지역의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여기에
이렇게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에는요, 간접으로 출제합니다. 직접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다. 동질성에 또 밑줄. 동질성이 있어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동질성에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동태적으로 분석 밑줄. 자, 여러분,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어떻게 돼요? 항상 변화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래서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동태적 밑줄. 자, 그리고 맨 위에 150페이지의 맨 위에 니은에 보면요, 인근 지역의 범위를 보면은, 자,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면요,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요,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자료 수집이 어렵다,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변화에 기억해 보시면은,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변화를 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를 하기 때문에 유동적, 가변적, 유동적, 가변적 밑줄. 유동적, 가변적이다. 변화를 해요. 자, 유사지역 개념, 또 요 시험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유사지역 개념. 자, 여러분, 유사지역은요, 이렇게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시험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유사의 또 밑줄,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유사지역 개념, 요걸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니은, 특징이 니은 보세요. 이 지리적 위치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지리적 위치는 달라요.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이다. 유사의 또 밑줄, 유사한 지역이다. 그리고 디귿 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대상 부동산의 가치,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뭐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간접의 동그라미. 직접이 아니라 요거는 간접. 자, 동일수급권의 의, 요것도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요 얘기죠. 인근 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한 동일수급권은 이 사례자료 수집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 예? 을 의미하는데,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그림에서 보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자, 그 얘기고, 유사 지역은 이렇게 유사지역은 동일 수급권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밖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이고요.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상업지역인데 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광명시에 의미한다. 여기는 뭐 부천시의 주거지역일 수도 있죠. 주거지역이라면. 그래서 유사지역은 항상 어디서 구해야 된다? 동일수급권 요 안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15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은 용도에 따른 분류를 종별인데 이 종별이나 규모, 성격에 따라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우선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지문 보시면 우선 주거지. 자, 주거지는 뭐죠?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최근에는요 전철로 약 1시간 정도, 최근에는. 자, 그리고 지역 명성이 있거든요. 지역적 선호도, 명성, 품위 등에 따라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상업지를 보시면은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동일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업에 있어서의 수익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공업지는 생산성과 관련이 있죠. 비용 면에서의 경제성, 생산면의 효율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후보지 후보지는 토지 용어에서 시험에 이행주와 더불어서 우리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자,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인데,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요, 요걸 출제를 많이 해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 자,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건축할 수 없다. 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뭘로? 전환, 이행전.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 이행전의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 자, 낮은 경우에는 전이라는 거. 그러면 전이는 뭐죠? 그러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택지이거든요. 그럼 택지 전에 뭐가 있어요? 농지야. 논, 밭, 임야 등의 농지나 임지를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낮은 경우는 논밭, 임야를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논밭, 임야로 평가한다 얘기해요. 전이라는 것은 논밭, 임야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개별 분석은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여러분,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데, 여기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 뭐를 판정?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이 우리 볼 때 항상 지역 개별 분석 보면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이라면은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 가격, 요걸 구별을 반드시 해둬야 되고, 최유효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요걸 지표로 해요.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험 문제의 많이 출제되고,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토지 특성 중 개별성과 관련이 있고, 또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죠. 자, 요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요 부동산, 요 대상 부동산 하나만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시적, 거시지가 아니라 우리 좁은 의미, 미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여기는 전체에 대해서 뭐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 또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 분석이고,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따지는 균형의 원칙과 우선 관련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두세 지문, 여기서 한두 지문 해서 출제를 하는데 27에 30이 나왔고, 작년 시험은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개념 이 세 개 다 출제해서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우선 올해도 인근지역, 유사지역 요 두 개념만큼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개념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인근지역 개념, 유사지역 개념만큼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53페이지로 가서 감정 평가의 우리 방식을 보시면은, 자, 우선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자, 여러분 제품, 상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는데 이런 비용은 수요 공급 중에 어느와 관련 있죠? 공급과 관련 있어요. 비용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 들었느냐? 공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난 우리가 방식이 나오는데 3방식 중 뭐와 관련이냐? 원가, 원가는 비용이라고 하죠. 원가 방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다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죠. 이때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한다. 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번은 부동산을 여러분 이용하는 것은요 수요와 관련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데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자, 여러분 29회 시험은 요걸 출제했었죠. 수익 방식이다. 29회 시험은 수익 방식의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한 건 수익 방식인데 여기는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작년에 또 개념 출제했었죠. 수익환원법에서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 자, 여러분 27회 시험은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해서 수익분석법. 자, 수익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임대료인데 시험 문제는 수익임대료는 이렇게 주고 여기 안에 뭐 들어갑니까? 출제했어. 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 거래 가격을 기준하는 이 시장성의 원리,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균형 가격의 특징을 나타내고 이것은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이 나타나면서 여기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를 비준 임대료. 여러분 27회 시험에는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요 근거 기초를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이때 또 토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14조 1항을 보면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하느냐? 공시지가 기준법. 자, 여러분 29회 시험은요 요걸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위에 전부 비교했다고 비교로 출제했어요. 29회 시험. 비교가 아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자, 요걸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방법이 7가지 방법을 의미하고요. 원가 방식,
우리가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요걸 뭐죠? 감정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이것을 가격의 삼면성이죠.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153페이지에 가격의 삼면성 또는 가치의 삼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4페이지 보시면은 또 표를 통해서 또 우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시산, 가액의 조정, 또 30회 시험에 나오는데 요 얘기죠. 감정평가에 이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격, 이 개개의 가액을 우리는 시상가액이다. 예를 들면은 적상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이 시상가액이다. 여러분, 시상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라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선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가액은 최종평가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상가액을 뭐 해야 돼? 조정을 해야 돼. 즉,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이 개개의 가액인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서 다시 재검토함으로써 적정한 가액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자, 그러면 이 조정의 방법은 뭐가 있죠? 자, 조정의 방법이 우리 30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가중치. 대상 물건의 특성, 용도, 감정평가 조건 등에 따라서 가중치로 설정을 해서 그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에서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거. 요걸 출제를 2년 전에 정답이 산술평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격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산술평균인데,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은 산술평균한 가격이 아니라 가중치로 조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걸 출제를 정답으로 물었어요. 산술평균이 아니고 또 뭐를 한 방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구한 시상가액을 다른 방식으로 구한 시상가액으로 조정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 문제 관련해서 요 가중치도 한번 또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27회 시험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54페이지에 시상가액 개념, 시상가액 조정 개념 알아두시고, 조정하는 방법은 가중치로 조정한다는 걸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요, 요거 나오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데요. 7개 방법이 있죠. 7개 방법, 개념이 있죠. 요 개념에서 계속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보시면요, 원가 방식이 나오는데, 자, 원가 방식 관련해서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